네, 안녕하세요. 영어원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반복문 흐름 제어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for나 while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요. for 같은 경우에는 반복 대상이 오게 되고, while은 조건이 따라왔었어요. 그랬을 때, 이 반복 대상이 끝나지 않거나, 그리고 조건이 만족했었을 때는 이 실행 구문을 계속 반복해서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반복문의 흐름이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복문의 흐름 그대로를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어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 흐름 제어 키워드라고 설명을 할 건데요. 이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ontinue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break가 있어요. 자, 그럼 이 continue랑 break가 이 반복문 흐름을 어떻게 제어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continue랑 break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반복문 실행 구문 안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진행하다가 만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만날 수 있어야 돼. 자, 그랬을 때, continue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났을 때는 어떨까요? 자, 이때는 이 실행 구문을 실행하다가 continue를 만나자마자 다음 차례로 우리가 순서를 옮기게 됩니다. continue가 뭐 계속하다, 지속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번째를 계속해라 라고 해서 다음 번째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브레이크는 어떨까요? 브레이크는 이렇게 실행 구문을 실행시키다가 브레이크를 만난 이 순간 브레이크의 뜻, 뭐 깨버리다, 뭐 중단시키다, 뭐 이런 것 뜻 그대로 이 반복문을 중단시켜버리고 나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컨티뉴나 브레이크가 없었다고 했었을 때는요, 원래 다음 번째로 가기보다는 이 실행 구문을 완전히 다 실행시켰을 거예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 실행시키고 나서는 다음 번째로 갔겠죠,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컨티뉴랑 브레이크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파란색처럼 다른 경로를 그리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그림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문 안에 실행문 블럭이 있어요. 얘도 실행문 블럭이 있고요. 얘도 실행문 블럭이 있습니다. 이 실행문의 특징은요. 이 실행문 사이에 컨티뉴랑 브레이크 키워드가 있어서요. 이 실행문을 갈라서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점이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냐? 일단 아이템 수가 비어있지가 않다고 한다면 특정 아이템을 가져와서 이 실행문을 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쭉쭉 실행하다가 보니까 컨티뉴를 만나요. 컨티뉴를 만나게 되는 순간 이게 다음 번째로 진행하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아이템에 접근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아이템을 가지고 실행문을 또 실행시키게 될 겁니다. 근데 또 컨티뉴를 또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번째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이 아이템이 갖고 있는 아이템 수만큼 반복문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행문 2, 요 영역은요, 절대 실행될 일이 없어요. 이게 컨티뉴의 상황이고요. 한번 브레이크의 상황도 볼까요? 브레이크는 이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는 실행문을 실행시키고요. 브레이크를 만나는 동시에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컨티뉴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 반복 횟수만큼은 다 돌아줬었거든요. 실행문 2가 실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만난 경우에는 반복문을 더 수행하지 않고요, 바로 나가버리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실행문 2, 요 영역도 역시 절대 실행될 일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 컨티뉴랑 브레이크는 이 용도에 맞게 쓰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랑 브레이크는 이것과 항상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건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continue가 조건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도 역시 조건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요. 이 반복문 흐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가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continue랑 이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만 일반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 주황색 화살표의 흐름대로 이 흐름을 바꾸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파란색 화살표에 따른 이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제어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반복문 흐름 제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이 continue랑 break가 이 반복문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흐름은 알게 되었는데요. 이걸 대체 언제 쓰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continue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continue라고 하는 키워드는 특정 조건이 만족했을 때 계속 진행하고 있던 반복 작업을 스킵하거나 생략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만약에 어떤 리스트에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있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이 리스트를 담고 있는 변수를 numbers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리스트를 다 출력해주고 싶은데요. 이 출력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홀수 숫자만 출력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출력이라고 하는 작업은 반복 수행함이 틀림없는데 홀수일 때만 출력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짝수일 때는 이 출력이라고 하는 반복 작업을 스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짝수일 때 스킵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continue를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걸 어떻게 코드로 옮기는지는 다음 실습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도 역시 조건문과 함께 올리다 보니까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녀석인데, 이 친구는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특정 작업만 스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복문을 중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continue보다는 이 영향력이 좀 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언제 쓰면 좋으냐?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자,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가 주어졌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모두 다 양수일 때는 이게 정상이지만 이 중에 음수가 숨어있을 때는 이걸 불량이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불량인지 정상인지 판정하기 위해서는요, 숫자 하나하나를 뒤져보면서 다 양수인지 확인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이너스 1, 음수를 만난 순간 이게 지금 불량일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음 번째인 24나 81까지 이 숫자를 검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미 불량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번째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컨티뉴보다는 브레이크가 좀 더 용례가 와닿죠? 이것도 역시 실습 시간에 코드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컨티뉴 블럭과 브레이크 블럭이 이 실행문 마지막에 와 있을 때를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행문을 실행하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컨티뉴 되었다고 한번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는 흐름의 제어의 방향이 다음 번째가 되기 때문에 다음 번째 실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컨티뉴가 마지막에 오는 거, 이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컨티뉴를 했었을 때 이 아래 실행문의 내용에 대해서 스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스킵하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실행문 맨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실행문 안에서 컨티뉴 구문이 맨 아래에 와 있는 거는 이건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의 코드를 들여다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언급을 해봤고요. 그에 반해서 브레이크는 맨 끝에 와도 얘는 의미가 있어요. 얘는 이 아래를 스킵할 뿐만 아니라 이 반복문 자체를 나가버리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실행문 안에 맨 아래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컨티뉴랑 브레이크가 조금 다르니까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오늘 이론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브레이크의 타겟이에요. 잘 보시면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반복문이 타겟입니다. 조건문 안에 들어있지만 이 반복문에 대해서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건문도 if 안에 if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듯이 중첩이 가능하듯이 반복문도 역시 중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문이 이렇게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포문이 하나 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복문이 두 개가 되는데요. 맨 위에 있는 반복문이 아래 반복문을 품고 있고요. 이 반복문은 조건을 품고 있고 그 조건문은 브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건데 이 둘 중에 뭘 제어하게 될까요? 이때는 이 브레이크랑 가까운 브레이크를 직접 품고 있는 이 첫 번째 포문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안쪽 포문은 끝나지만 바깥쪽 포문은 끝나지 않고 또 돌아주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포문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포문이 멈춰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엔 이 반복문만 중첩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문도 중첩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조건문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제어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 포문을 찾아서 이 친구를 제어하게 될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라 컨티뉴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복문 흐름 제어 키워드는 항상 반복문을 타겟으로 하되 반복문이 여러 개일 때는 가장 가까운 이걸 직접 품고 있는 반복문을 제어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반복문 흐름 제어 이론 시간에 다뤄보고 싶은 내용 전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컨티뉴랑 브레이크를 활용한 코드를 몇 가지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